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차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 5월 1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달러가 넘친다. 삼전 닉스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근데 좀 찝찝한 부분은 돈 많이 들어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2번 정도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번 이야기 나왔을 때 야,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달러 1년 전 대비 6% 높은 상태. 1,400원대 후반. 한 1,420원대까지 쭉 미끄러지길래 좀 빠지나 싶었더니만 달러도 높고요. 채권 금리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미국이 요 정도 되는 거 한 4.4% 정도 될 겁니다. 4.4%.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 1년 전 이맘때 대비 50% 상승. 이제 2.7% 이때 갈 때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2.5%지만 그 이상 이미 체감되잖아요. 자, 5년으로 조금 확장해 놓고 본다면 2022년 한번 보십시오. 2022년. 이때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난리 났을 때였습니다. 지금 그때 수준만큼 채권금리가 높게 치솟아 있다. 영국 5%, 호주 5%, 미국 4.4%. 우리가 그렇게 이것도 높은 느낌은 들지만 더 높아져도 이상할 것 같진 않다. 예전에는 호주하고 좀 비슷하게 놀았었거든요. 기름값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1년 전 대비 60% 높습니다. 이거 기름값 언제 떨어지지? 100불. 유가 100불에 채권금리, 환율. 지금 기름값 가만히 내버려 놨으면 한 2,250원? 2,300원 정도 휘발유. 도로의 차가 많이 줄어들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22년 상황과 흡사하다. 2022년 기억나시죠? 20년, 21년 영원한 저금리가 왔다.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뭐든지 사라. 돈 들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다. 그랬던 것이 금리가 무진장 치솟아 오르던 22년 난리 났었습니다. 이 채권금리 치솟는 거 보십시오.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은 1년 사이에 1년 전 대비 50%.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고정금리 30년 주담대 상단이 7%래요. 상단이. 물론 내려오면은 더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상단이 7%. 이때도 그랬습니다. 22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상단이 7%.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자, 서울도 이제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월달까지 웃자든동 팔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도 제법 많이 정리를 했는 것 같습니다. 8,000건대 거래량 예상되거든요. 5,000, 5,000, 5,000, 8,000 팔 사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간다면 지금 요 상태 정도 본다면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 갑자기 4,000건대까지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왠지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더 비싸게 올려갖고 매물을 내놔야 되겠네? 그러면 호가를 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주간 실거래 지수 이게 서울이 또 플러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진다든지 하면 7월 달에 세금이겠죠. 어쨌든 세금은 전국 공통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서울 거래량 4월 달 많이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매도 물량 오늘 좀 늘어나야 되는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했어요. 63,000건, 8만 건까지 갔던 매물, 57,000건대의 매물이 적었을 때는 55,000, 55, 80,
64로 보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매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안 팔리고 있으면 임대 매물로 나오겠죠. 근래 들어서 다시 임대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해요. 여섯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장이 차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금리, 환율, 유가. (22년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만약 이 증시가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 가격은 22년 분위기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증시를 또 놓고 보자면 이 삼전 닉스가 워낙 이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였던가요? 뭐 우리나라 뭐 지수가 어제 몇 퍼센트 올랐죠? 4, 5% 올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4%가 올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 더 많이 올랐던가요? 근데 삼전 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비나면 지금 시총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6,200조, 뭐 6,000조, 뭐 이렇게 자꾸 놓고 친다면은 이 삼성전자가 1,700조, 하이닉스가 1,300조. 저 시총의 그 절반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제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5% 올랐다. 이렇게 치면은 뭐 삼전이 뭐 3% 오르고 하이닉스가 7% 오르고 이런 식이면 다른 주식들은 소외받는 애들은 정말 손가락 빨고 전기, 전력, 반도체 뭐 이것 빼고는 사실상 맞죠?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시장의 온기가 진짜 골고루 다 퍼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네, 박정규님, 호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계속 호비님 계속 봐주고 계실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지금 이 기름값이 높고 또 물가 상승을 이렇게 자극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 쓰기도 만만치 않고 수입 물가도 계속 올라갈 거고 빚내서 뭘 하기에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정말 내가 딱 필요한 물건을 산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대출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지금 시기에 생각보다 금매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 보면은 과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내서 해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좀 트렌드였던 6억짜리 신축을 한 3, 4억 빚 내서 산다? 포비님 감사합니다. 포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후원해 주시다. 신생아 특례를 끌어당겨서 써도 그거 5년이죠, 5년. 5년 하고 나면 다시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금리가 무서워서 한 명 더 낳아야지 또 다시 신생아 특례를 다시 5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이 낳으면 또 혜택도 많으니까. 만만치 않아. 2022년과 진짜 너무 많이 닮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진짜 이 와중에 진짜 뭐 반도체나 이런 게 갑자기 좀 휘청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오면은 오늘 반도체 조금 휘청하니까 다른 애들이 막 다 꺾여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좀 무섭다. 어쨌든 계속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고 또 지금 이렇게 막 증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뭐 2,400 정도까지 수준까지 3, 400까지 떨어졌던 게 오늘 7,999. 근데 돈 싸들고 오더라고요. 외인이 한 3, 4일 동안 무진장 팔아 제끼고 개인들이 무진장 샀는데 고객 예탁금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때 뭐 8조를 샀니, 뭐 몇 조를 샀니, 뭐 4조, 뭐 이런 식으로 제법 많이 샀습니다. 그럼 고객 예탁금이
쪼그라들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130조 정도 있던가? 뭐 그 정도 수준 고객 예탁금이. 이게 며칠 바짝 사고 나면은 이게 팍 줄어들어야 되는데 별로 안 줄어들었어요. 야, 증시로 돈이 많이 계속 몰리나. 예. 이 고객 예탁금 더 틀어 먹어야 되거든요. 이 와중 한국이 워낙 강해서 다른 나라 증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본도 역대치, 중국도 2015년 굉장히 뜨거웠던 2015년 이때서 완전히 중국은 빚내서 주식 사라 막 이런 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더 뜨거워지지 싶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 1대1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식들 막 젊은 사람들 막 10배 레버리지 막 이런 거 했는데 완전히 꼬라박았어요. 완전히 꼬라박았어요. 이 꼬라박을 때 그렇게 막 레버리지 많이 썼던 사람들은 같이 이 주가 차트와 함께 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고점을 지금 10년 만에 예, 다시 재탈환하려고 중국 증시도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고 일본도 뭐 그 이전 30년 전 고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한국도 뜨겁지만 다른 데도 뜨겁다. 그런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안 뜨겁지? 부동산은 왜 이렇게 안 뜨겁지? 금리. 불과 제가 한 달 전쯤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요 채권 수익률이 3.8%일 때 10년물 기준이, 그 10년물 개인 국채를 판매할 때, 여기 프리미엄 1.1% 줄게 해가지고 4.9%로 팔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온전히 이 수익을 다 챙기려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망설여지긴 하죠. 그 웃돈 주고 파는 것도 있었고, 채권금리 무섭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뜨거워졌지만, 이제 또 엄청난 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4월에 8천 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과연 이 흐름이 뜨거울 수 있을까? 뜨거울 수 있을까?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역대의 분기점은 아마 7월이 되지 않을까? 네, 세법 개편안 되는 요 시점. 6월 달도 6월 1일, 요때 이제 재산세고 기준이 되는 그 시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부동산 시장은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 다른 데도 비슷해요. 다른 광역시급은 대구하고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매도 물량 4만 개. 대구 매도 물량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 빠지고 있고 3천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세 물량이 더 많은 상태는 조금 오래되었었고요. 전세 거래량도 좀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갱신 비율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또 갱신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습니다. 비율은 한 번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2,500, 2,100, 2,500 4월 거래량 예측치 4월 거래량 예측치 1,900건대. 요때 윤곽이 드러나는 요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요 네모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둘째 주 초반이 되면은 거의 윤곽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1,900건대. 야, 이상하다. 2,500, 2,100, 2,500, 1,900, 25, 21, 25, 21. 서울은 50, 50, 50, 80. 뭐 이렇습니다. 그럼 대구만 요때 4월의 거래량이 줄어드냐? 아닙니다. 뭐 이 금리 여파가 제일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전국 차트 공통입니다. 자, 저가 아파트 이게 왜 이렇지?
좀 좋은 것만, 신축만 찾나 싶었더니만 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추세적으로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제법 반등이 되었고요. 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거래량은 좀 줄어들어서 지금 12%까지, 많으면 2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 안 되는 거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은 빌리브 버머 같은 이렇게 막 12억, 13억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법 거래가 좀 이끌어주고 그러면 그 아래 단의 아이들도 좀 같이 좀 거래가 터져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거래가 10억에서 뭐 한 15억 사이에 있는 거래가 근래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뭐 한 10억짜리 거래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대형평 거래들도 자리가 좀 채워집니다. 뭐 신축, 뭐 몇 년 차 이런 것들 접어들면서 뭐 비과세를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거래들도 조금 더 터져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요거 팔고 또 다른 걸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나? 잘 없습니다. 이 팔고 또 가가지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W 13억 3천, 빌리브 버머 13억. 3층에 13억이면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괜찮게 받은 느낌이죠. 예, 중층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한 14억 중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그렇게 뜨겁더니만 빌리브 버머도 그렇게 뜨겁더니만 요즘 그닥 많이 언급되지 않죠. 진짜 가격 괜찮게 받은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청라의 스자이 8억 4천. 옆에 좀 지어지나요? 청라의 스자이? 이제 옆에. 요런 데 좀 지어질 만한 자리들 있나요? 요런 데 자리들. 더샵 디오엘로 8억 천. 이 동대구역에서 요렇게 뭐 모텔들 옛날에 모텔들 같은 거 쭉 있고 이거 뭐 있나? 이거 뭐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비싼가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비쌌던 곳인가요? 옆에 메트로 팔레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했는데 진짜 완전히 신축과 구축은 완전히 딴 세상을 갔는지 꽤 오래되었다. 빌리브 스카이 8억 천. 이런 것들 보면 요런 정도의 금액에 했으면은 좀 주식으로 재미를 받거나 요런 사람들이 야, 한 단계 좀 위로 올라가는 게 야, 그런 거래가 좀 나올 법도 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뭐 몇 억을 벌었니, 뭐 수억을 벌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제가 오늘 그 사진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군요. 이게 뭐, 개인 투자자가, 일단 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뭐, 수익 액수가 많은 것은 진짜 인터넷 그냥 짜려 도는 거는 진짜 그냥 소수에 소수에 불과한 게 아니고 자랑 삼아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습니다. 개인 투자자 올해 뭐 80% 정도가 수익권이라 그러면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평균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 금액이. 근데 그 중위값을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개인의 평균을 내면은 이재용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태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높게 나왔지 싶고 전체를 봤을 때 중위값은 진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월성이 편한 요 제일 인기 있었던 동네 48평 7억 5천. 지도가 한 번씩 좀 오류가 좀 이게 엉뚱한 동네가 좀 나옵니다. 좌표. 브라운스톤 버머. 니 버머 맞냐? 7억 5천. 10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 브라운스톤 버머.
여기는 7억 얼마. 요 길 하나 건너면 여기는 뭐 12억, 13억, 12억, 13억. 이렇게 다릅니다.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치고는 세대수 때문인가요? 가격은 조금 아쉽죠. 남산자이 하늘채 7억 4,500. 요 범어동하고 맞짱 뜹니다. 범어 내거리, 남산동. 그래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가격, 입지로 봤을 때는 같은 가격 느낌은 아닌데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차 아이파크, 월베 2차 아이파크 40평이 6억 7천. 캐슬 골드파크 41평이 6억 6천. 연식 10년차 차이 나는데 네. 두 개. 동쪽, 서쪽, 동쪽, 서쪽으로. 6억 이상 거래. 오늘 150건 거래가 있었는데 좀 신축들 아니면 구축들은 좀 과거의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하락에 있는 것들 혹은 대형 평형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조금 부담을
마이크가. 우와, 마이크가 제법 오래 꺼져 있었나 봅니다. 채팅창에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이게 마이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접촉 불량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 마이크를 사서 방송을 한 지가, 거의 4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거, 설마 계속 음성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켜봤는데, 근데 이 목소리도 안 들렸는데 계속 10분 이상이 계속 계셨다는 것은, 어, 네, 포비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거 혹시 소리가 혹시 안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뭐 채팅창에 남겨줄 말씀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30분 동안 진짜 허공에 혼자 떠든 게 아닌지 영상 다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시장의 특이점이라든지 한 2, 3개월간의 근래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 환율, 금리, 물가, 월성 3정 그린